네, 안녕하세요. 이제 3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각국의 경우주직이라고 해서 이게 1년마다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3절 자체만으로는 이제 한국의 경우주직 말고 3절 자체만으로는 두세 문제씩 나와요. 나오는데 이 경우기간, 대안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0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바로 가볼게요. 한국의 경호기관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일단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 경호처는 우리 뭐 이거는 너무 뻔하게 오죠. 대통령 직속기관이구나. 이거 너무 쉽고 행정기관이구나. 왜요? 사법기관 또는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행기관. 대경법에 따르면은 이 경호 행사 지역에 한해서 대통령 경호처장이 인정하면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도 가지는구나. 그리고 특별경찰기관이구나. 그죠? 특별경찰기구나.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일반 경찰과 달리, 공공질서를 위해서 경호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이제 조직편제로 바로 가볼게요. 조직편제는 이제 기획관리실, 또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이제 또 경호지원단,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있고, 이게 바로 나머지가 경호처의 이 하위로 간다면은 얘는 경호처 옆으로 이렇게 살짝 경호본부가 제일 위고 얘네가 하위로 간다면 얘가 따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던가요? 뭐 그러한 조직 체계가 있는데 조직 체계까지는 문제 안 나오고요. 얘네가 어떠한 일을 하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교육원이 좀 다른 기관이구나. 얘네랑은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교육원을 거치고 나면은 일로 여기로 편성될 일이 거의 없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바로 넘어갈게요. 경호본부. 그죠? 경호처에 하는 일이구나. 이런 거 읽으시면 돼요, 바로. 굳이 대통령 행사 수행, 선발 경호 활동을 본부에서 하고, 또 방한하는 외국 정상, 행정 수반 등에 대한 요인 경호도 어디서 한다? 경호본부에서 하는구나. 경호안전본부는 어떤 걸 하냐? 경비총괄, 청와대 주변 경비총괄하고, 또 내외각, 그죠? 내각, 외각을 담당하는 군경 경호부대를 지휘하는구나. 행사장 안전대책까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보면은 경호본부가 경호를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호처 소속의 경호안전본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려면은 경비와 정보 수집 보안 업무를 안전본부에서 하는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얘가 의외로 하는구나. 하고 경호지원단은 지원을 하니까 뭐 지원해야겠어요? 장비나 차량 이런 거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오면은 어디다? 지원단이구나. 보면은 국가지도통신망도 일로 포함이 된다. 이거 알면 되겠죠. 기획관리실은 이제 예산, 관리를 하니까 예산, 인사 이런 거 하는구나. 안전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연구 및 장비 개발이 있구나. 예, 이거랑 지원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구나. 알겠죠? 하고 시차통, 제가 이거 있거든요. 시차통은 어디서 한다? 이제 경호지원단에서 하는구나. 시차통,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이 두 개를 꼬아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구나. 시차통은 지원하자, 시차통을 지원하자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래서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단, 기획관리실, 안전교육원까지 해서 경호본부가 경호, 안전본부가 경비랑 전직 대통령 경호, 또 경호지원단은 시차통, 기획관리실은 이제 예산이나 인원관리, 안전교육원은 연구 및 개발 하고, 여기서 시차통이란 말은 경비법에서도 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두문을 자주 이용한 두문이고요. 경호 공무원제로 가보면은 이거를 일단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특일별일로 외우세요. 특일별일. 알겠죠? 경호처, 왜냐하면 원칙상 특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누고, 필요하다고 경호처장이 인정할 때 이제 별정직이랑 일반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어떻게 나누냐면 특일별일, 이걸 원칙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정직, 참고로 방금 이렇게 특일별일로 외우기만 해도 어떻다?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특일별일 할 때 느낌이 어때요?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그냥 국가공무원이겠죠? 그죠? 근데 특정직은 법령에서 특정직이라고 정해요. 이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니면 사법공무원도 다 특정직이라고 구분이 되고요. 특별히 정하는 공무원이구나 알면 되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뭐예요? 이제 별도로 정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뭔데? 차이는 이제 별정직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법부대라고 아시나요? 이제 법원 보안 관리대 분들도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가고요.
또 비서, 우리 국회의원 비서분들도 아마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채용 방법이 좀 달라요. 알겠죠? 원래 국가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뭐 국회의원이 자기 비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별도로 정해서 국가공무원을 쓸 수도 있고요. 비서분을. 알겠죠? 그래서 특정직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정한다. 법률로 특별히 정한다. 이 느낌이고, 별정직은 이제 별도로 정한다. 알겠죠? 또 재밌는 게요. 또 재밌는 게, 정무직이라고 있어요. 정무직. 정무직은 이제 정치사무? 정부 사무를 하는 직렬로 보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통과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느낌이 확 와닿죠? 국회의원을 통과한다 하면은 이제 경호처장도 이제 장관급이죠? 장차라 해서. 그래서 다시 경호실장이 그거가 됐네요.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그죠? 경호실장이 더 크기 때문에 원래 차관급 장관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를 하려면은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이런 법령을 여러분들이 법학개론을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건데 그러한 직렬이구나. 그래서 보면은 왜 이 말을 설명했냐면은 대통령 경호처장은 정무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 경호차장은 고위직 경호공무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혹시나 차이를 알고 싶다면 궁금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제 경찰청 경비국으로 해서 우리 경호처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 경찰청 경비국 소원의총 해서 갑을 병 정해서 이제 갑호 대상이 경호처에서 한다면 으로부터는 누가예요? 경찰청 경비국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원의총으로 해서 헌재 소장, 또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까지, 국무총리까지 어디서 한다? 이제 경찰청 경비국에서 담당하는구나. 이걸 알면 되고요. 또 우리 2선, 3선 있죠? 그거는 군경 합동으로 경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움을 되겠구나. 도움을 주겠구나. 알면 되겠죠? 전직 대통령 경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어요. 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고 이거는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하지만 10년이 지난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 경비국에서 하죠. 실제로 우리 의경이 폐지되면서 원래 의경이 전직 대통령 경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호처 방호직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는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3번 이제 대안이 규정 이게 좀 화나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대안이 규정은 지금 맛보기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면은 큰 힘은 안 돼요. 알겠죠? 지금이 2020년 3월 29일인데 이걸 언제 외우냐? 2020년 8월쯤에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8월쯤에 외우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그 전에 알고 싶다, 외우고 싶다, 공부를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1챕터, 2챕터는 40문제 중에 많이 나왔자 10문제 정도 순일 것이고 3챕터가 15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이 파트는 그래서 방금처럼 이거는 또 외운다고 해서 안 외워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직렬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던 직렬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회사를 다니신다면은 회사의 인사과장은 무슨 일을 하죠? 인사 담당을 하겠죠. 인사 담당 결제를 하거나 채용 아니면은 뭐 휴직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직렬을 보면은 뭐 보시면은 경찰청 보안국장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느낌만 보면은 이 사람 보안 담당이겠네. 이 보안 담당을 하니까 여기 보면은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보안 조치도 보안이니까 이 경찰청 보안국장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거를 또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느낌상으로 찍어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만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한번
해드리긴 할 거고 지금 한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에요. 하고 나서 어차피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제가 짬비 섭섭이 노트에도 있고 여기 짬비 교재에도 있는 이 채워넣기 빈칸 채워넣기가 있거든요. 이걸 어차피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 사증 발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출입국 관리 거기서 하느냐 아니면은 어디지? 네, 여기 외교부 해외 안전 관리 기획관이 하냐, 출입국 정책 본부장이 하냐,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증 발급 지원 같은 경우. 근데 어디서 한다? 외교부 누구야? 어디야? 외교부 해외 안전 관리 기획관이 하는구나. 이런 걸 감으로 찍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문제 지문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분하는 연습을 A형, B형 딱 한 번만 제가 구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해보고 데일리 반복은 언제 해라? 10월, 11월. 11월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8월, 9월부터 하셔도 돼요. 알겠죠? 지금은 한 번씩 1회독 하신다면은 한 번만 풀어보고 가시고 2, 3, 4회독 때는 그냥 가볍게 이거를 넘기시고 이 챕터를 넘기시고 이걸 바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넘기시고 이것만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회독수 싸움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다고요? 혀가 왜 이렇게 기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경호처 했고 대안이 규정으로 또 넘어가야죠. 어디 갔어 대안이 규정? 여기죠? 그래서 대안이 규정으로 가보면은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경호처장이고 부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호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기 위해서 어디에?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서포터 같은 개념이죠. 간사를 정하고 간사는 경호처 직원 중 위원장, 그러니까 즉 경호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말 자체는 각종 위원회가 또 나올 거거든요. 테러 방지위원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거기서도 똑같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아시면 좋아요. 하고 이제 실무위원회도 따로 두는구나 아시면 돼요. 하고 이제 공동 책임을 지고 경호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속한 기관의 장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면은 이 경호처장과 차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했다면은 국정원장이 있으면은 이제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업무에 관해서 대통령 경호 업무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기관의 장,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원장도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도 책임을 지는구나.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또 넘어가셔서 상호간에 최대한 협조를 해라. 이 사람들끼리. 알겠죠? 3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거 하는구나. 보면은 경호처장은 한 명 두고 정무직으로 한다. 또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 및 이러한 사항은 법률을 정하고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구나. 대통령이. 경호처에 차장 한 명을 두고 차장은 1급 경호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알겠죠? 일반직이 아니구나. 이 차이가 중요하겠지. 일반직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하시면 좀 쉽게 된 것 같고요. 각 구성원의 분장 책임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인트를. 하고 OX 통해서만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우리 데일리 노트는 한번 같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이 표가 여러분들이 뭐 출력해서 만들면 좋고 출력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어차피 이 양식은 보일 거잖아요. 그죠? 얘네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옆에 이걸 뭐 가리고 이렇게 연필을 통해서 이렇게 줄 따라서 줄 몇 개 그어놓고 빈노트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따라서 줄 몇 개 그어놓고 따라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줄 그어놓고 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랑 이거를 같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브노트가 있다 치면은 그래서 이 경호처장의 업무가 어디 있을까 해서 보면은
경호처장 안 보이네요. 총괄 책임인데 바로 안 보이고, 뭐 군부대 동향 파악 같은 거 4번으로 가보면 이거는 군사안보지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 쓰고, 굳이 이 책에 있는 이 빈칸을 더럽히지 말고, 책은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 표를 복습하기 싫을 때 이 표 만들고 하면은 다 해봤자 2분 3분이거든요. 이거 다 채워놓는데 금방 해요. 오래 걸리면 5분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독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표 만드는 시간도 오래 안 걸린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 반복하는 거는 제가 이제는 영상으로는 따로 안 찍고요. OX까지만 계속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성원 중에서 경호처장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국정원, 국태통, 이제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의 요인을 제거하는구나. 이게 포인트죠. 위의 요인의 제거. 그리고 또 동향 파악, 보안 조치. 왜냐하면 이게 행사 참관, 일단 왜 헷갈리냐면은 입국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외 동포니까 외교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또 동향 파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경보국장과 군사안보지사, 이게 옛날에는 기무사였거든요. 기무사. 근데 기무사가 용어 변경이 되면서 군사안보지사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 문제는 기무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지금은 뭐다? 군사안보지사다. 그래서 군사안보지사에서도 군내 위해 가는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이렇게 나오고요. 또 경보국장, 경찰청 보안국장이 위해 가는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동향 파악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다? 국태통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입수된 경호 첩보, 또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은 모든 기관이 그거예요. 동일해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군사안보지사의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명. 알겠죠? 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경호처장. 그죠? 그래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장이 지명하는,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꼬아서 내진 않고 업무 분장만 맞추면 되니까. 모의고사에서는 틀리라고 낼 수도 있겠죠? 자, 입수된 경호 첩보 똑같다 그랬죠? 여기랑 여기랑. 근데 이제 군대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하는구나. 또 위에 가는 인물 동향 파악. 자, 이거 행사 참석자의 신원조사. 이거는 어디랑 똑같다? 경보국장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예.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군부대 동향 파악. 얘는 위가인. 제가 이걸 위가인이라 하거든요. 위가인. 그래서 경보국장은 그냥 위가인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는구나. 입국 체류자 중에. 보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행사 참관이라는 말. 이 포인트가 행사 참관이고, 입국 체류자라는 말은 어디다? 경보국장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경찰이 집회를 관리하시는 거 아시나요? 경찰청 홈페이지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가면은 우리 동네 주변의 집회, 시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하셔서 경보국장이 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경호 유관 시설에 대한 보안 지원 활동을 어디서 하냐면은 군대에서 해요. 군대. 알겠죠? 군사안보지사. 이 말 자체가 국정원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경호처를 돕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디서 한다? 군대에서 한다. 취약 지역에 대한, 잘 봐요. 여기 취약지에 대한 검문 검색을 어디서 한다? 이 군사안보지사에서 하는구나.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 그냥 행차로 보면은 우범지대 취약지역이랑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범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은 어디가? 경보국장이. 이 차이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에 취약지에 대한 검문 검색은 군사안보지사에서 하고, 또 우범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은 경보국장이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 이거는 비슷한 말이죠. 근데 여기는 군시설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군시설물이 안 들어가는구나. 또 여기서 포인트는 행차로 요충지 등에 대한 정보센터. 정보란 말이 들어가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국정원, 국태통. 보면 여기 또 정보란 말이 들어가서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에서 하는구나. 경보국장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총포항류랑 무기도 경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이것도 용어가 아마 바뀌었을 거거든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2018년도 말에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전에는 뭐였죠? 검사수색관이었나 뭐 다른 말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공공수사정책관이구나.
기억을 하시고, 검찰이니까 수사 지휘 관련된 거 나오고, 또 위가인의 동향 파악이 아니라 관리 및 자료 수집이구나. 또 연계된 위엔 사범, 테러 범죄 조직까지. 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위의 용의자, 위가인이 아니라 용의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구나. 용의자. 자, 관세청이니까 관세 매기려면 검색 검사 이런 거 해야 돼요. 알겠죠?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충 읽고 넘어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대충 읽지 마시고요. 한자 다 읽으면 도움이 돼요. 알겠죠? 저는 포인트만 이렇게 알려준다 했죠. 사증 발급 지원.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좀 둘러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군 관련 사건, 사고의 접수 처리 및 이런 거 다 하고요. 원래 이게 군 현병이었거든요. 근데 군 현병이 명칭이 군사경찰로 바뀌면서 군사경찰 업무 지원으로 바뀌었고, 이제 군대 관련된 조직이 연속으로 3개가 나와요. 근데 합참이니까 또 뭐다? 육해공군 업무 총괄하는 걸 다 한다. 알겠죠? 합참 소속인데 장성급 장교인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관급도 아니고 명급도 아니고 장성급. 알겠죠? 스타급이라 그러죠. 스타급, 별급. 수방사 참모장은 이제 수방사 내.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보안국장이 아니에요.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 소방청장이 아니라 119 구조구급장이 이제 경우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 방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경책관이 민, 또 육로, 청로, 공중 관련된 거 다 하는구나. 식약청은 식음료 관련된 거 다 하는구나. 관광산업정책관은 이제 문화체육 관련된 거 다 하는구나. 정보통신 아까 또 정보 들어간다 해서 국정원 국태통이랑 헷갈리라 하지 말자 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빈칸 채워보시고 OX로 넘어갈 거거든요. 바로 이거 말고도 원래 이거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제가 지금 바로 풀고 이것도 따로 풀 거기 때문에 바로 OX로 넘어갔다가 마지막 강의 또 연속으로 해서 이 챕터 중간 부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OX로 바로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